자, 이제 갈등 관리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갈등 관리 전략으로 첫 번째는 물러나기가 있습니다. 이 물러나기는 현재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갈등을 회피한다는 것은 갈등에 대한 개입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또 비자기 표현적인 갈등 관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러나기의 그 형태에는 물리적 물러나기, 심리적 물러나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물러나기는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날 때 이것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적인 물러나기는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는 무시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분노의 마음을 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러나기를 갈등 당사자들의 개인 만족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갈등 과정에서 물러나기를 활용하면 그 갈등을 겪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성취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로 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또 물러나기는 두 사람 간의 그 관계 만족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가장 부정적인 측면은 물러나기를 시도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갈등이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러나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 사용 시에 관계가 더욱더 악화됩니다. 갈등을 해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갈등 관리를 시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습관적인 물러나기란 갈등 발생 시 항상 물러나기 전략을 취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습관적인 물러나기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도 못할 뿐더러 갈등 관리를 시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러나기 전략은 부정적인 결과를 대부분 수반하게 되는데, 때로는 적절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발생된 그 갈등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 물러나기로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물러나기는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일시적인 여유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갈등이 그 사소한 문제이거나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효과적입니다. 넷째는 이 물러나기는 어떤 사람에게 그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활용하게 됩니다. 노력하기보다는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수용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신에 자신의 욕구 충족은 무시하는
갈등 관리 전략입니다. 이거는 협조적이거나 또는 비자기 표현적인 갈등 관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용은 갈등 당사자들의 개인 만족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는, 즉 이기고 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으며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만족 관점에서 보면 수용은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먼저 수용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에 잘못된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습관적인 수용도 부정적 결과를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습관적 수용이란 습관적인 물러나기와 유사하게 갈등 발생 시 항상 수용 전략을 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수용이 습관적인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갈등 상황에서 수용 전략은 개인 만족 측면이나 관계 만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지만 이 수용이 적절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 해결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합리성을 표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의견이나 견해, 욕구 등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합리성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용을 잘못된 점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그러한 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의견이나 욕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용은 주로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불안정한 관계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서 사람들은 수용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어떤 문제가 한 사람에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은 조금 주고 나중에 많이 얻기 위해서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용이 특정 문화권에 적절한 전략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강요입니다. 강요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욕구 또는 생각 등을 무시할 뿐 아니라 관계 손상을 개의치 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갈등 관리 전략입니다. 개인 만족적 측면에서 보면 자신은 이기고 상대방은 지는 윈, 루즈 관계입니다. 관계 만족 관점에서 보면 강요는 적어도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보다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강요 전략은 갈등 당사자들의 개인 목적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갈등 당사자의 관계를 해롭게 하고요. 갈등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 목적을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서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나 또는 적개심을 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계 만족 관점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키고요. 또 강요는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요는 갈등 관리 전략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한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강요는 응급 상황과 같이 신속하고 단호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때 적절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존재하는 갈등이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게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약 갈등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강요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넷째는 그 어떤 사람에게 관계보다는 개인 목적 달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활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 강요는 상대방에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문제의 중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리는데 사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강요는 모든 사람이 강요 행위가 힘의 상징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나 게임, 스포츠 또는 법정에서와 같이 강요 행위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타협입니다. 타협은 갈등 상황에서 두 사람이 서로 얼마간의 만족을 얻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갈등 관리 전략, 갈등 관리 방식입니다. 갈등의 타협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부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만족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지고 지는 것입니다. lose and lose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부분적으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만족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 해결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타협 전략은 갈등 해결 과정에서 상호성 원칙이 적용이 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협이 적절한 상황이 어떤 경우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제약을 받는 경우에 타협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한시적인 임시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 급박한 상황에서 효과적이고요. 다른 전략이 갈등 해결에 실패한 상황에서 타협하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협은 일반적인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긴 하지만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타협의 가장 큰 문제는
타협이 잘못된 전체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협동입니다. 협동이란 갈등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자신의 욕구, 의견, 생각 등을 서로에게 완전히 제시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만들려고 노력하는 갈등 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협동 전략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갈등 당사자들이 그 문제 해결 방법을 활용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정의를 하고 definition 또는 analysis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능한 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요. 네 번째는 그 개발된 기준에 적절한 최선의 해결책을 선정을 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그 결정을 이행하는 그런 협동 절차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협동 전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참여자들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협동은 자기 표현적인과 동시에 협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협동을 개인 만족 관점에서 보면 서로 윈윈 하는 것,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고 이기는 것입니다. 협동 전략은 갈등 당사자들의 서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판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해결책이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것은 두 사람의 협동적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동 전략은 갈등 당사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개인 만족 관점에서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관계 만족 관점에서 보면 또 협동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수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협동을 통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관계 유지는 물론 서로의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협동의 성과는 사람들에게 갈등에 대한 기존 인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협동은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협동은 그 과정 자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의지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동 전략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별 의미 없는 관계이거나 또는 현재 갈등이 별로 중요치 않은 경우에 협동 전략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협동 전략의 전제 조건은 참여자 모두 상당한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두 사람 간에 협동 전략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협동 전략의 한계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이.